네,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직접 증거와 간접 증거에 대해서 좀 특강 시간을 좀 마련했습니다. 이 직접 증거와 간접 증거, 우리 많이 들어봐서 아는 거는 같은데, 막상 직접 증거가 뭐예요? 간접 증거가 뭐예요? 설명을 해봐라. 관련돼서 한번, 뭐라 그러죠? 명쾌하게 한번 얘기해봐라 그러면, 제대로 얘기하는 사람이 잘 없어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증거는 뭐고 간접 증거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학문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우리 시험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일단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밑줄을 그어 봅시다. 직접 증거와 간접 증거는 법학 및 수사 과정에서 사실을 증명하는 두 가지 주요 형태입니다. 이 둘은 요증사실, 그러니까 요증사실이라는 건 뭐냐면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을 요증사실이라 그래요. 이것이 직접 연결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구분되며 각각 고유한 특징과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간단하게 일단 여기 들어가기 전에 직접 증거는 뭔지 간접 증거는 뭔지 그 개념을 잠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또 다시 한번 직접 증거와 간접 증거에 대한 얘기를 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직접 증거라는 건 뭐냐면은 추론 없이 바로 인정할 수 있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살인죄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갑이 을을 칼로 찌르는 것을 보았다라는 이 증언은, 그죠? 바로 법정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추론 없이 판사가 바로 인정하겠죠, 그죠? 근데 간접 증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논리적 어떤 추론이 필요한 거야. 예를 들면은 범행 현장에 떨어져 있는 칼, 그 칼에서 갑의 지문이 찍혀 있었다, 이런 것이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시간적 장소적으로 어떤 근접성이라든지 물건 형상에 남겨진 것이라는 것을 추론을 해볼 때, 자, 갑이라는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거는 뭐예요? 갑의 지문이겠죠. 그죠? 그 칼에 묻어있는 갑의 지문이 직접적인 간접적으로 갑이라는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다라는 증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칼에서 또 어떻게 돼? 갑의 지문이 발견됐다는 거야. 되셨나요? 이런 것을 간접 증거라 그래. 되셨나요? 자, 다시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직접 증거는 추론이 없이 그냥 바로 인정하는 거예요. 갑이 을을 칼로 찌르는 것을 보았다라는 증언을 법관 앞에서 하게 되면 살인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갑이 살인을 저질렀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증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간접 증거라는 것은 어떤 논리적 추론이 필요한 거야. 자, 예를 들면은 범행 현장에 떨어져 있는 칼인데 그 칼에서 갑의 지문이 찍혀 있다는 거야. 그러면 자, 우리 살인할 때 뭐가 필요해? 살해의 도구로서 칼이라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더 그 칼에서 뭐가 발견됐어? 갑의 지문이 발견돼. 갑이라는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어떤 단서가 되는 거죠. 그 갑이라는 사람이 시간이나 장소적으로 어떤 근접성, 그리고 물건의 형상에 남겨져 있는 이 지문이라는 것이 갑이라는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다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는 어떤 단서가 되는 것이죠. 그죠? 자, 어쨌든 요 정도 지식을 가지고 그러면 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증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직접 증거. 자, 정의는 요증사실. 자, 예로서 A가 B를 칼로 찔렀다를 별도의 추론 없이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증거예요. 증거가 사실이라고 인정되면은 요증사실도 바로 인정이 됩니다. 증명하려고 하는 사실, 요증사실 바로 인정이 돼버리는 거죠. 되셨죠? 그래서 이러한 직접 증거는 자, 봅시다. 그 특징이 있는데 일단 여기 제가 세 가지를 좀 적어놨어요. 자, 세 가지를 적은 것을 한번 봐봅시다. 자, 일단 명확성이 있고 신뢰성, 그 다음에 취약점. 자, 봅시다. 증거 자체로 범죄 사실을 직접 입증을 합니다. 그죠? 갑이 을을 칼로 찌르는 모습을 보았다라고 그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 거예요? 볼 거 없이, 추론 필요 없이 바로 명확하게 입증되는 거죠?
그죠? 갑이 살인자라는 것을. 자, 신뢰성. 증인이 기억이나 인지 오류가 없다면 직접 증거는 강력한 증명력을 가진답니다. 그만큼 신뢰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취약점을 보겠습니다. 취약점은 뭐냐면은, 자, 취약점은 증인이나 문서의 진실성에 오류가 있거나 조작되었을 경우에, 만약에 조작이 되었다면은 이것이 어떻게 돼요? 증명력. 바로 법관, 증명력이라는 것은 법관이 얼마큼 신뢰하냐, 그걸 증명력이라 그래요. 증명력이 급격히 떨어지죠. 그죠? 그렇게 된다면. 이런 취약점을 갖고 있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직접 증거의 사례를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직접 증거의 사례. 범행 목격자의 증언은 뭐예요? 직접 증거가 되죠? 그죠? 목격자의 경험이라든지 목격자의 이런 증언, 그죠? 경험한 자가 직접적으로 진술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직접 증거가 되는 거죠. 제가 A가 B를 찌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게 되면은 이건 직접 증거가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A가, 그죠? 살인범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바로 목격자의 증언, 그죠? 직접 증거의 사례죠. 그 다음에 범행 현장의 CCTV의 영상, 범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영상, 이것도 역시 뭐예요? 직접 증거의 사례입니다. 또 피고인의 자백도 있을 수가 있죠. 제가 B를 찔렀습니다 라고 진술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죠? 추론 과정이 필요 없이 바로 A라는 사람이 뭐예요? 바로 살인범죄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간접 증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간접 증거하면 다시 떠올려야 되는 단어 두 개가 있다 했었죠. 뭐라고요? 추론이라는 거야. 자, 봅시다. 자, 간접 증거. 자, 요중 사실을 직접 증명하지 않고 그와 관련 있는 정황 사실, 정황 증거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간접 증거를 자, 증명하여 요중 사실을 추론케 하는 증거이다. 자, 그래서 이 영어로는 인터퍼런스라고 합니다. 추론을 거친다 이거야. 자, 그러면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보시면 정확성이 있고 연쇄성, 그 다음에 논리성,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정황성이라는 것은 범죄와 관련된 주변 상황을 입증합니다. 그래서 정황 증거라고도 해요, 이거를. 그리고 연쇄성, 보통 하나의 간접 증거로는 부족하고요. 여러 간접 증거가 정황 증거의 쇠사슬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강력한 증명력, 증명력이라는 것은 판사가 얼마큼 신뢰하냐 이거예요. 판사가 그래서 확실하게 신뢰를 하겠죠. 그죠? 어떤 요증 사실을 쇠사슬처럼 계속 연결되어 있는 어떤 것을 뭐 나타낸다고 한다면은 판사가 더 믿음이 더 가겠죠. 거기에 그 증거에 대해서. 논리성에 대해서 볼게요. 간접 증거를 바탕으로 범죄 사실을 도출하는 논리적 추론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간접 증거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간접 증거의 사례를 보면은 범행 현장의 지문, 그리고 DNA 뭐 이런 거겠죠. 범행 현장에서 A의 지문이 발견되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시간적, 장소적으로 그 범행 현장에, 그죠? A라는 사람밖에 A라는 사람의 지문이 발견됐다는 건 A라는 사람이 거기서 어쨌든 존재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보시면 A가 그곳에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거 하나로 칼로 찔렀다는 것을 추론해야 한다는 이런 점이 있죠. 그죠? 또 DNA도 마찬가지죠. 뭐 예를 들어서 쌈박질을 하고 있었는데 살점이 좀 떨어져 나갔다든지 손톱의 어떤 일부가 떨어져서 그죠? 칼에 이렇게 휘두르는 과정에서 떨어져 갖고 범행 현장에 손톱이 떨어져 있다든지 손톱 가루가 좀 떨어져 있다든지 머리카락이 떨어져 있다든지 이런 거 전부 다 뭐예요? 자, 그 어떤 요중 사실에 대해서 그죠? 간접적으로 이 사람이 범인이다라는 것을 지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범행 도구의 소지 보겠습니다. A의 집에서 피해자의 피가 묻은 칼이 발견되었어요. 이런 경우 명확하죠, 그죠? 명확하게 간접적으로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기 및 기회. A는 평소 B에게 원한이 있었고 사건 당시 B의 집 근처에 있었다. 시간적, 장소적으로 어떤 근접성, 접착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 물어봤는데 여러 사람이 있어. 그죠? 뭐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러 사람이 있다고 봅시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렇게 있다면은 이 여러 사람 중에서 이 사람과 가장 어떤 원한 관계가 있던 사람이 만약에 여기 첫 번째 사람이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은 놔두고 일단 집중적으로 수사할 사람은 뭐예요? 맨 첫 번째에 있는 이 사람이겠죠. 그래서 원한 관계가 있었다. 그죠? 그리고 그 시간적 장소적으로 봤을 때 그 사건 당시에 B 집 근처에 있었다는 거. 그죠? 뭐 그 B 집 근처에 서성였다든지 배회했다든지 이런 것이 전부 다 뭐예요? 간접적으로 그 사람이 범인이라는 것을 지목하고 있는 것이겠죠. 행동 패턴에 대해서 볼게요. 범행 직후 A가 급히 현장을 떠나고 옷을 세탁했다는 거. 그죠? 만약에 자기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면은 세탁을 하지 않았겠죠. 그죠? 급히 현장을 떠나고 옷을 세탁소에 세탁을 맡겼다라는 것은 뭐예요? 뭔가 수상하죠. 그죠? 간접적으로 그 사람이 범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좀 도표가 좀 깨졌는데 요거 좀 작게 이렇게 해볼게. 글씨를 좀 너무 크게 했다. 자, 요렇게 하면 좀 다 들어오나? 요렇게 한번 해볼까? 자, 봅시다. 자, 직접 증거, 간접 증거 이거 비교 분석표를 만들어 봤는데, 자, 직접 증거 같은 경우에는 바로 요중 사실과의 관계에 있어서 직접적인 연결이 돼요. 어떤 사실이 바로 증거가 되는 거야. 이걸 직접 증거. 그 다음에 간접 증거는 어떻게 돼요? 어떤 추론을 해야 돼. 정황적 사실이 존재한다는 거야. 핵심 요건은 증거의 진실성, 신빙성이고요. 간접 증거는 추론의 논리성과 합리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또 아래 보겠습니다. 여기 아래는 근데 별 의미가 없어. 증명 여건 차이가 없습니다. 뭐 여기에는 높다 낮다 했는데 다 전부 다 개소리고, 그죠? 자, 밑에 봅시다. 장점. 자, 명확하고 신속한 입증이 가능한 것이 직접 증거입니다. 자, 그런데 자, 간접 증거는 증인이 없어도 범죄가 입증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범죄 현장에 떨어져 있는 칼에 묻어 있는 범인의 지문이라든지 이런 거. 그죠? 그 다음에 단점은 뭐냐면은 만약에 그 증언이나 영상이 조작되었다면은 그 치명적이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간접 증거 같은 경우는 추론이 오류가 생긴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있겠죠. 그죠?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법적 평가 이렇게 나오는데 형사재판에서 과거에는 직접 증거로 선호했는데 현재에서는 어떻게 된다? 합리적인 간접 증거의 결합, 정황 증거 역시 직접 증거 못지않은 강력한 증명력을 가진다고 봅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재판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때 이 법관들이 증거로 채택하고 말고는 유죄를 끌어내는 데 있어서 직접 증거와 간접 증거를 혼합해서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죠? 직접 증거 하나만, 간접 증거 하나만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직접 증거와 간접 증거의 어떤 유기적 결합 관계,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논리적 추론 이런 걸 갖다가 다 종합적으로 따져보겠죠. 자, 여기 보시면은 뭐 이렇게 나왔는데 증명력의 차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요거 약간 좀 화면을 좀 이렇게 바꿔볼게요. 일로. 자, 됐어요. 되셨죠? 자, 봅시다. 자, 증명력의 차이. 많은 경우 거짓말을 할 수 있는 목격자 한 명의 직접 증거보다 일관된 여러 개의 간접 증거, DNA 행동 패턴 동기 등 더 신뢰받기도 합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직접 증거는 사실을 바로 보여주는 직접 증거는 사실을 바로 보여주고 끊으세요. 간접 증거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추론하게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법원은 이 두 가지를 종합해서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까지 사실을 입증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요 단어를 기억하세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까지 이 두 가지를 종합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자, 직접 증거의 정의 및 사례.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데, 자, 직접 증거는, 자, 요중 사실, 범죄 사실이라고 하죠. 이 증명을 요하는 사실, 그죠? 자, 요중 사실을 추론 없이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증거야. 그죠?
증거 자체가 사실을 말해주는 걸 바로 직접 증거라 그러죠. 정의로.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보면은, 자, 직접 증거의 사례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목격자의 진술. 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르는 것을 보았다는 목격자의 증언. 그죠? 직접 증거겠죠, 이거. 자백도 마찬가지야. 피고인이 내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는 진술. 이것도 역시 직접 증거입니다. 또 영상이나 녹음, 범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긴 CCTV 영상. 이것도 직접 증거죠. 문서 있어서 바로 계약 위조 사건에 있어서 위조된 그 계약서 자체가 뭐다? 바로 직접 증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간접 증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 간접 증거. 간접 증거는 요증 사실, 증명을 요하는 사실, 즉 범죄 사실이겠죠. 범죄 사실을 직접 증명하지 않고 바로 간접 사실을 증명하여 논리적으로 추론을 통해서 자, 주요 사실을 추단하게 하는 증거다. 다른 말로는 범죄의 정황을 나타내는 데에서 같은 말로 정황 증거라고도 합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또 볼게요. 그래서 사례를 보면은, 그죠? 간접 증거의 사례입니다. 지문이나 DNA 같은 거, 그죠?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피고인의 지문이나 혈흔, 그죠? 피고인이 현장에 있었다는 것은 증명하나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은 추론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죠? 근데 어쨌든 시간적 장소적으로 그 범행 현장에서, 그죠? 지문이나 DNA가 발견됐다는 것은 그 범죄 현장에 그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범죄자가 있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죠? 정황적 사실, 그죠? 범행 전후 피해자와 다투는 모습이 목격된 사실. 자, 범행 도구를 미리 구입한 사실. 이런 것도 뭐다? 바로 정황적으로 나타낼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뭐 슈퍼에 가갖고 뭐 락스를 사고, 그죠? 뭐 칼을 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락스는 왜 샀겠어? 락스는 바로 그 범죄의 흔적을 인멸하기 위해서 락스를 살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계속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행동, 범행 후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핏물이 묻은 옷을 태우는 등, 아니면 세탁소에 세탁을 맡겼다든지 이런 거 전부 다 간접적인 증거가 되는 거죠. 자, 알리바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리바이 뜻이 뭐냐면은 바로 현장 부재 증명이에요. 어떤 국회의원은 텔레비에 나와서 알리바이라는 뜻을 모르고 자꾸 엉뚱한 소리 하더라고. 거짓말이 알리바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알리바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현장 부재 증명이야. 알리바이가 깨졌다라는 것은 뭐냐면 현장 부재 증명이 깨졌다는 얘기예요. 그죠? 나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를 알리바이가 입증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알리바이가 깨졌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이 현장에 있었다는 것이 없었다는 것이 깨졌다 그 말이겠죠. 그죠? 현장 부재 증명. 현장에 나는 그 범죄 현장에 있지 않았습니다를 뭐라 그런다? 알리바이라 그래요. 알리바이가 깨졌다라는 얘기는 뭐다? 어쨌든 그 현장에 없었다라는 것이 깨졌다라는 거, 있었다라는 얘기겠죠. 그죠? 되셨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알리바이를 그냥 단순하게 거짓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뭐라고요? 현장 부재 증명. 자, 그 다음에 여기 도표로 해갖고 제가 다시 한번 또 설명을 좀 드렸는데 너무 도표가 크죠? 그죠? 그래서 자, 요거 좀 작게 좀 만들어 볼게요. 자, 요렇게 한번 해보면 다 들어가겠네.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봅시다. 그래서 직접 증거는 요증 사실과의 관계, 바로 직접적, 그리고 추론도 불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주요 사례는 자백 또는 목격자의 증언. 저기 쉼표가 빠졌다. 자, 여기 한번 보자. 잠깐만. 쉼표가 빠졌다, 여기. 자, 봅시다. 그래서 자백이 있다든지, 목격자의 증언이라든지, 범죄 현장을 목격한 목격자의 증언이라든지 CCTV는 전부 다 뭐다? 직접 증거에 해당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자, 범죄자의, 그쵸, 범행을 저지른 범죄자의 자백이라든지, 목격자의 증언, 그 다음에 CCTV는 전부 다 직접 증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강력하다, 신빙성은. 그리고, 핵심 요건은 증거의 진실성이 핵심이다. 자, 그 다음에 간접 증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간접 증거는 말 그대로, 그죠?
간접적이다. 요증사실과의 관계는 간접적이다. 뭐가 필요하다? 추론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추론이 필요성, 그래서 필수, 동그라미죠. 그래서 논리와 경험칙에 의한 추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례를 보면은 자, 지문이라든지 DNA 현장 정황 행동이라든지 이런 거, 범행 현장에 떨어져 있는 칼에 범인이 지문이 묻어 있다든지 이런 거. 자, 단독으로는 약하나 연쇄적으로 있을 때 더 강력하다. 예를 들어 갖고 뭐 이런 거겠죠. 아까 얘기했지만은 범행 현장에 칼 같은 거, 그죠? 범행 현장에 칼이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칼에 보니까 피가 묻어 있었어. 그리고 그 핏자국에 의해서 범인의 지문도 그 칼에 묻어 있어. 그런데 그 피가, 그죠? 만약에 B형의 피를 갖다가 칼에 묻어 있었는데, 자, 문고리 손잡이에 만약에 피가 묻어 있었고, 또 그 사람의 자동차에 가봤더니 그 자동차 손잡이에 피가 조금 묻어 있었는데, 그 피의 혈흔에 그 뒤에 뭐예요? 혈액형을 알아보니 만약 똑같은 B형이었다든지, 그리고 DNA를 분석한 결과 동일하다든지, 이렇게 되면 어떤 것이 연쇄적으로 계속 지금 일치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논리적 연결고리, 그죠? 추인 가능성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자, 비교 분석 요약 이렇게 나왔는데, 자, 논리 구조, 직접 증거는 봤다, 그죠? 범인이다라는 단계를 거치지만, 자, 저기 쉼표가 또 안 나왔어. 이거 쉼표를 왜 안 해놨지? 자, 잠깐만, 스미마생. 자, 이렇게 돼야 되겠죠? 깨끗하게 하고,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논리 구조, 직접 증거는 봤다. 범인이 칼로 찌르는 것을 봤다. 이건 뭐예요? 범인이다라는 단계를 거치죠. 그죠? 바로, 그죠? 근데 간접 증거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지문이 있다는 것은 피고인이 현장에 있었다는 것이고, 그 피고인이 범인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어떤 단계적 추론을 거치는 거죠. 그래서 직접 증거와 간접 증거는, 앞에 이 직접 증거 같은 경우에는 바로 범인이라는 것을 단정할 수가 있지만, 간접 증거는 바로 단정하지는 않고요. 그죠? 그 현장에 지문이 있었다는 것은 피고인이 현장에 있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거고, 그 입증인 결국은 뭐예요? 바로 피고인이 범인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이는 거죠. 단계적 추론이 필요한 것이죠. 자, 보완 관계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볼게요. 자,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여러 개의 간접 증거가 연결되면 충분히 유죄를 입증할 수가 있고요. 현대 수사에서는 자, DNA, CCTV 등 자, 간접 증거가 더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위험성 봅시다. 위험성. 자, 직접 증거, 특히 자백 같은 경우에는 허위일 경우에는 치명적이죠. 그죠? 저기도 쉼표가 안 나왔네. 그런데 자, 여기 한번 봐봅시다. 자, 잠깐만 스미마생 쉼표 좀 찍고. 자, 간접 증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간접 증거에는 합리적 추론이 아닌 억측이 될 경우에는 위험한 경우가 있죠. 그죠? 그죠? 그래서 추론을 잘 못하면은 간접 증거는 꽝이죠. 그죠? 추론을 잘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결론. 자, 여기 한번 좀 봅시다. 결론. 그래서 자, 형사 재판에 있어서 직접 증거를 더 과거에는 우대했는데 현대에서는 어떻게 된 거야? 직접 증거와 간접 증거 사이에 어떤 증명력의 형식적 우열은 없어요. 자유심증주의에 의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증명력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자, 판사가 얼만큼 더 믿음을 가지느냐, 신빙하느냐, 믿음을 더 가지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직접 증거라 갖고 더 믿음이 가고 간접 증거라 해서 믿음이 안 가고 그게 아니라 직접 증거가 됐던 간접 증거가 됐던, 그죠? 그 신용성, 그 신뢰성은 우열이 없습니다. 그래서 간접 증거로도 얼마든지 어떻게 돼요?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다는 걸 알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직접 증거는 사실 인정의 직접적 자료가 되지만 증언이 거짓이거나 CCTV가 조작되었다면 증명력이 낮아진다. 그죠? 증명력이라는 것은 바로 신빙성을 얘기하는 거야. 믿음성을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간접 증거에 대해서 볼게요. 단점. 간접 증거는 개별적으로는 약해도 서로 간의 논리적인 정황이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으면 직접 증거보다 더 확고한 사실 인정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 보자. 자,
봅시다. 자, 마지막 게 단가 이게? 예. 결론까지 다 봤잖아. 내가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거는 없어 보여요. 그죠?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은, 자, 여기 첫 번째 화면에서, 자, 요거 제가 정리한 거, 요거 좀, 머릿속에 좀 담아 두시고, 오늘 강의한 내용의 가장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증거는 추론이 없이 그냥 바로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이 을을 칼로 찌르는 것을 보았다라는 바로 증인의 증언은 바로 갑이 살인범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되는 거고요. 간접 증거라는 것은 어떤 논리적 추론이 필요한 거야. 범행 현장에 떨어져 있는 칼이라든지 또 그 칼에서 어쩐다 바로 살인자 갑의 지문이 찍혀 있다는 것은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성, 그죠? 그 다음에 물건의 형상에 남겨진 것을 보았을 때 갑이라는 양반이 뭐야? 살인범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자, 어쨌든 오늘 요 정도 수업으로 하고 오늘은 직접 증거와 간접 증거에 대한 강의를 마쳐볼까 합니다.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글쎄요,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생각을 하고 시험장에 가시면은 시험장에서 크게 어려워하진 않을 것 같아요.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고 시험장 현장에서 자꾸 생각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니. 내 강의를 듣고, 그죠? 한번 직접 증거가 간접 증거가 뭔지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에 대한 이해도를 갖고 있으란 말이야. 그래야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 때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것이죠. 직접 증거, 간접 증거도 가려낼 능력이 안 된다면은 그 문제가 심각한 거죠. 형사가 될 사람이. 그죠? 자, 그래서 말씀을 좀 드려보는데, 오늘 강의 요거 말고 또 한번 제가 직접 증거, 간접 증거에 대한 강의를 넣어 드릴게요. 자, 오늘 토요일인데 수업 듣는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어쨌든 최대한 컴팩트하게 강의를 좀 제작을 해봤는데, 글쎄 여러분들이 좀 얼마큼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저보다 더 강의 잘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 사람 강의를 들으시는 게 더 낫겠죠. 근데 또 하나 뭐 말씀 좀 들어보고 싶은 건 뭐냐면은 좀 뭐라 그래, 댓글도 좀 달아놓고요. 뭐 감사하게 잘 봤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아니면 좋아요 이런 것도 좀 눌러놓고 뭐 이래야지 뭐 영상을 만드는 재미가 들지, 그죠? 그럼 너무 공짜 강의만 그냥 보신다고 이런 마인드로 하지 마시고요. 제가 어느 날 강의 안 올려버릴 수도 있어요. 자꾸 뭐 이렇게 재미없게 굴면, 그죠? 예. 어쨌든 여러분 제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뭐 좋아요도 좀 눌러놓고 좀 하세요. 그리고 영상이 이해가 안 가면 몇 번이고 돌려보면 이해가 간단 말이야.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정인천 씨라고 우리 그 공부하시는 분이 경찰 수험생 계시는데 항상 매번 후원금을 많이 주시네요. 그리고 이번 달 2월 달에만 해도 후원금을 지금 몇 번씩 내고 있어요. 지금 한 4번인가 5번 내고 있네요, 벌써. 그래서 어쨌든 감사하다는 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은 그냥 토요일이라서 쉬려고 하다가 뭐 정인천 씨도 이렇게 뭐 후원해 주시고 했는데 영상 하나 제작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제작을 한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수업을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맞아. 미안. 하나만 더. 자, 요거, 지금, 이것을 출력해서 공부하고 싶은 분은 이선주 경찰 공부 네이버 카페에 제가 올려놓을게요. 자료실에 올려놓을게요. 출력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마칠게요.